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경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농촌 빈집 문제. 농촌 고령화로 인해 매년 빈집 수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빈집을 활용하거나 정리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방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기준 전국 농촌 빈집은 26만 524호로 추정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이용해 농촌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매월 전력 사용량이 10kWh 이하인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농촌 빈집은 2010년 15만 5,912호에서 9년 새 10만 호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농경연은 농촌의 실제 빈집 수가 전력 사용량을 이용한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력 계량기를 철거한 주택은 사용량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한전 시스템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농촌 지역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의 빈집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농경연의 조사에 따르면 면 지역의 빈집은 2010년에 약 11만 호에서 2019년 약 18만 호로 7만 호가 늘어났습니다. 같은 농촌에서도 인구가 훨씬 많은 읍 지역 빈집이 약 3만 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면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가 빈집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낙후된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빈집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빈집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처분하지도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농촌 빈집을 관리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재산권과 빈집 관리가 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농어촌 정비법에 빈집 직권 철거 권한이 명시돼도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촌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전라북도에서도 빈집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직권 철거를 실시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권 철거를 재산권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쉽게 시군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그 직권 철거한 사례는 지금 좀 없는 걸로 좀 파악은 되고요. 전문가들도 농어촌 정비법에 지자체 직권 철거 권한이 명시돼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직권을 철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전에 이제 한참 심의 같은 거 당연히 그 위원회 같은 게 열려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집 소유주가 자기 의견을 얘기할 것이고 저는 그게 잘 작동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에 빈집 소유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빈집 관리 강제 방안이 농식품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늘어만 가는 농촌 빈집. 이를 관리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농촌 지역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농촌 체험마을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24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농촌 체험마을이 광역지자체와 손을 잡고 워케이션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워케이션이 뭔지 또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지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업계의 코로나19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분야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피해를 직격탄으로 입은 곳은 바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1,100여 곳의 전체 매출액은 423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대비 40% 넘게 줄어든 겁니다. 마을 한 곳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2019년 9,300만 원에서 지난해 5,400만 원으로 매출액이 42% 이상 감소했습니다. 돌파구를 찾던 체험마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른바 워케이션을 통해 도시민 재택근무자를 농촌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겁니다. 신조어인 워케이션은 일 워크와 휴가 베케이션이 합쳐진 말로 비대면 재택근무가 새로운 일상이 된 사회에서 휴가지에서의 업무를 인정하는 근무 형태를 뜻합니다.
이에 광역 지자체들도 인구 밀집도가 낮아 감염 우려가 적으면서 휴양하기에 좋은 농촌 마을을 앞세워 방문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의성군과 만경촌 농촌체험 휴양마을, AI 스타트업인 라온피플과 함께 기업 농촌 상생 모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택근무 중인 스타트업 직원들이 체험마을을 찾을 경우 숙박비를 50% 할인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도에서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시면 이제 말 그대로 재택이니까 숙박도 해야 되고 일도 하면서 이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농촌 체험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기업 직원들은 넓게 트인 데다 공기도 좋고 안전한 농촌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은 코로나로 뚝 끊겼던 관광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어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인 겁니다. 우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50% DC를 해줘요. 여기 와서 환경을 다 보고 난 뒤에 2달 정도 좀 있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힘드는데 이제 희망을 좀 가지고 있죠, 지금은. 경북도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한 여행 전문 사이트와 함께 강원 워케이션 특화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 속에 지쳐가는 재택 원격 근로자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강원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을 시작으로 강원도가 워케이션의 최적지라는 브랜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뉴 노멀 속에서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농촌 지자체들이 돌파구로 찾은 워케이션이 다시금 농촌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양배추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산지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농민들은 고심 끝에 시장 격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협이 양배추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최근 양배추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협이 양배추 가격 지지를 위한 소비 촉진 행사에 나섰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삼성유통센터에서 양배추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상생 후원금은 총 2천만 원 규모로 농협 하나로 유통 직영점과 계열사,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에서 양배추 8kg 2만 망을 1,000원 할인 판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석자들은 양배추 가공식품을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며 양배추 효능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차저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는 이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와 같이 이런 할인 행사를 계속적으로 해준다면 그래도 우리 양배추 가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가격은 지난 1월 초만 해도 만 원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3월 들어서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3,000원대까지 급감했습니다. 지난 30일 기준 가격으로는 평년에 비해 42% 낮고 지난해에 비하면 58%나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가격 하락폭이 큰 이유는 재배 면적과 생산 단수 증가로 인한 과잉 생산에 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양배추 생산량을 보면 지난해보다 16.2% 증가한 9만 톤에 이릅니다. 가격 하락에 고심하던 제주 지역 농민들은 지난달 특상품 양배추 시장 격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농협은행은 2014년부터 약 19억 원의 상생 후원금을 전달하며 농산물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파와 마늘 등 총 11개 품목을 위한 상생 마케팅을 추진했으며 양배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는 양배추 상생 마케팅 후원을 시작으로 NH 더하고 나눔 정기예금 판매로 조성한 1억 원의 공익기금을 농산물 상생 마케팅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고령자들을 위해 새롭게 구상한 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 요양, 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하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해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증가하는 데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입니다.
또 우리나라 노인의 57.6%는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요양병원 환자 중 40%는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도 스스로 입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 지원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와 강원 춘천시를 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새로운 형식의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분산 시행해오던 보건의료와 요양, 주거복지 등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합돌봄본부는 경기 화성시에 3곳, 강원 춘천시에 2곳이 설치됐습니다. 이곳에선 각 지자체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자체, 또 건보공단, 또 보건소, LH 공무원들이 한 장소에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돌봄본부에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그분들 직접 당사자한테 그 서비스 요구 사항이 뭔지, 서비스 지원 대상의 기준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장기요양 1등급자에서 5등급자 중 재가급여 이용 어르신과 등급 외 판정자라도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에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상담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병원 진료와 연계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요양 분야에선 수시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방문형 재가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또 고령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개조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시범 사업 결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도와 재정 효율성 등을 종합 분석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최근 중국의 농식품 문화 공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김치에 이어 이번에는 복날마다 챙겨 먹는 보양식품인 삼계탕을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삼계탕을 중국에 추천하겠다. 한국의 삼계탕과 그 비법이 중국에 들어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6년 전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했을 당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김치에 이어 삼계탕까지 자국의 음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삼계탕을 검색하자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래된 음식이라고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고려삼, 닭, 찹쌀로 만든 광동식 국물 요리가 전해져 한국을 대표하는 궁중 요리의 하나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계탕이 중국 요리인 이유는 광동 지역의 라오허징탕 등 유사한 형태의 탕 요리가 많은 게 이유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문헌 기록 등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에선 조선시대 닭 요리 가운데 닭백숙이 일반적이었고 1960년대 이후 지금과 같은 삼계탕 형태를 갖춘 뒤 1970년대 이후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설명에 나와 있는 고려삼도 삼계탕이 한국 음식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서 고려삼을 검색하면 조선삼, 별직삼이라고 나오는데 별직삼은 한반도산 인삼을 지칭합니다. 한국인삼협회는 고려삼은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재료라며 중국 측의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동 지역은 남쪽에 위치해 있어 삼계탕의 주원료인 고려인삼 생산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광동 지역이 중국 완전 남쪽에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고려 인삼이 재배되는 생산지가 한반도 지역이거든요. 광동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어야 되잖아요. 고유 음식이 되려면.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의 전통 음식인 삼계탕 수출을 위해 국제적 상품 분류 체계인 HS 코드를 붙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삼계탕을 분류할 자국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는 해당 포털 사이트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낸 상태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유래됐다라는 잘못된 문장을 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항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도 지난 31일부터 SNS를 통해 비판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김치연구소는 프랑스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김치가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지난해부터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장부스케 명예교수 연구팀과 김치의 효능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해 최근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치 원료 속의 항산화 성분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기는 인체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마늘, 고추, 생강 등의 각종 영양 성분과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인체 내 항산화 시스템인 NRF2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NRF2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인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인체 내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TRP와 상쇄작용을 일으켜 TRP 활성이 저하되며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연구팀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은 나라 대부분이 김치와 같은 발효채소 또는 다양한 향신료를 많이 섭취한다는 공통점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추를 먹으면은 코로나19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증상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런 거를 먼저 제시를 했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김치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공동 연구로 밝히게 된 거죠.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와 효용성이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향후 연구 성과를 국내외 김치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면 내수 소비 확대는 물론 해외 수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농협조합장 대표단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정례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건의문 전달에는 허남규 전북 진안농협조합장과 신용빈 전북 진안군 백운농협조합장,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조합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대표단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 설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물가액 한시 상향 조치로 19.3%의 농축산물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4월 한 달 동안 임업기계 장비를 무상 감면 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여가 가능한 기계 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장비 총 349대로 최대 일주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임업기계 장비 중 운영자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는 기존 대여료의 절반을 감면받게 됩니다. 대여를 원하는 임업인은 산림청의 지방산림청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계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강원 한우 기초 개량 사업에 15억 원, 육성기 양질 조사료 지원에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사업과 우량 암소 육성, 암소 검정 사업에도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강원 한우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암소 개량 사업의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저능력 암소 도태 사업을 신규 추진해 한우 사육두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을 안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2일까지 전국 11만 7천여 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와 염소 425만 4천여 마리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유형은 현재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는 구제역 2가 백신입니다. 소규모 농가는 시군 수의사와 포획 인력을 동원해 접종하고 전업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직접 구매해 자체 접종합니다. 백신 구매 비용은 소규모 농가와 염소 농가의 경우 전액 국가에서 보조하고 소 전업농가는 국가와 농가가 절반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